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11월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음성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습니다. 1차 조사 결과 피해액이 15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요. 국세 납부 기간이 연장되고 또 각종 세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네. 잘 챙기셔서 피해 복구하고 일상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역 소식 만나봐야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선 씨, 오늘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배워왔다면서요? 네, 이 종이컵부터 각종 플라스틱의 캔까지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지는 일회용품들을 보면서 아깝다.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대로 재사용하게 되면은 세균 번식 등 이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일회용품을 색다르게 변신시켜줄 그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자원순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얼마 전 청주에서는 특별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회용품 없는 청주 선포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이렇게 에코백과 또 텀블러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 자원을 재활용해 볼까 하는데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2022년 기준 전국에 있는 쓰레기산은 무려 235곳. 한 해 불법 폐기물만 120만 톤에 이르는데요. 우리의 지구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건강한 지구를 위한 자원순환의 방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에는 재활용을 넘어 자원순환의 새로운 개념인 재활용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재활용 시민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물건들의 새로운 쓰임을 불어넣는 재활용 공예가들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촬영을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일회용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라고 했는데 진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뭐 종이컵부터 빨대, 비닐, 뭐 포장지 등 셀 수가 없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쓰지 않으려고 해도 일회용품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일회용품은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품이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작년 기준 70만 톤의 일회용품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열심히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한번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님과 함께 업사이클링 체험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리포터님께서 얼마나 환경에 관심이 많은지 잠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 게임을 해보도록 시험이라는 말에 괜히 입도 바짝 마르고 긴장이 됐는데요. 지나가니까 눈을 부릅뜨고 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보셨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불에 타는 한데 뭘까요? 뭐죠? 불에 타는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태양이 좀 생각이 났는데 네. 근데 실망할 모르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2단계가 있더라고요. 2단계 보여드릴게요. 2단계는 보셨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태양 같지 않나요? 2단계는 빠르네요. 보셨어요? 유치원을 다시 다녀야 하나 봅니다. 비슷하십니까? 그럼 3단계 보여드릴게요. 3단계. 아시겠죠? 정답은? 이제 알았습니다. 지구. 정답은 바로 지구. 힌트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단계 지나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지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보셨어요? 비행기인가요? 예. 네, 뭐죠? 정답은? 맞어요. 네, 뭘까요? 페트병. 네. 폐플라스틱, 페트병.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품 중 하나죠. 국민 한 명이 1년간 버리는 페트병이 약 100개나 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거기에 서로 소재도 다르고 또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페트병만 있는 건 아니죠. 배달 용기에 각종 생활용품까지 어마어마한데요.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교육이었지만 지구한테 굉장히 좀 미안해지면서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일회용품 중에서 이 플라스틱이 가장 큰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회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회용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플라스틱이죠. 네, 사실상 저희가 배달만 시켜도 오는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공예로 조금이나마 순환시켜 볼 건데요.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을 녹여서 잘라서 만든 건데요. 예. 자, 그럼 여기 색깔별로 있는 이 플라스틱들은 원래 어떤 쓰레기였을까를 우리 리포터님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아, 이 핑크색 플라스틱 조각. 이게 오늘 또 핑크인데.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색깔은 원래 이 색깔인 거죠? 네, 재활용 공정에서 너무 작아서 선별조차 안 되고 버려지고 태워지는 것들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뒤집어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아이스크림 스프.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어려워요. 그러면 요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야, 파란색 하면요? 머릿속에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한번 뒤집어 보실까요? 이거였구나. 병뚜껑은 색깔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또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생각을 못했네. 결국 저는 자원순환에 있어서는 낙제생 타이틀을 얻고 말았는데요. 리포터님 어쩜 이렇게 하나도 못 맞추셨어요? 그러게요. 뭐라도 이렇게 또 맞출 줄 알았는데, 좀 죄송합니다.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배달 시켜 드시고 이런 소스 담겨져 있는 통이나 이런 짜장면 그릇 버려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네. 이런 이제 짜장면 그릇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또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한 번에도 더 쓰려는 자세 정말 예. 훌륭합니다. 녹여서 잘 나왔고요. 요걸 이용해서 저랑 같이 업사이클링 자화상을 같이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조각들의 변신 기대되는데요.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각들로 자화상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얼굴 그림을 붙여왔거든요. 얼굴 표정을 먼저 우리 리포터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 하고 표정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풀을 이용해서 네. 플라스틱 조각을 붙이면 끝입니다. 일단 강사님이 그려주신 사람의 형태에 제 눈, 코, 입은 제가 직접 그려봤는데요. 안 그러면 이 결과물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어때요? 일단 눈썹이랑 눈매는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작업에서 중요한 건 자화상이긴 하지만 나와 얼마나 닮았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머리카락 부분, 여기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으로 자화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강사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아이들이 3명이거든요. 근데 다 아토피예요. 그래서 아토피를 앓다 보니까 먹거리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그 로컬 푸드 네. 건강한 먹거리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죠. 저도 이렇게 지금 자화상을 만들면서 뭔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체험을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이 체험 제목을 업사이클링 힐링 자화상 만들기라고 지었어요.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만드시는 분들이 다 힐링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 버려지는 소재잖아요. 버리면 그냥 쓰레기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다, 너무 마음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세요. 데워져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땅속에 묻혀 토양을 오염시켰을 플라스틱의 예쁜 변신, 아주 특별한 자화상이 완성됐습니다. 절에 닮은 자화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실물이 낫죠? 이렇게 만드는 애는 좀 뿌듯하면서 나도 무언가 또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처럼 이런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네. 자화상을 만들면은 너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하는 그 노력. 제가 아까 문제 낼 때 네. 뒤집어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몇 번 더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이라도 더 쓰려는 노력,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우리 시민들이 한 분 한 분 해주신다면 그 노력들이 모여서 조금 더 깨끗한 지구,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센터의 또 다른 공방. 청바지가 왜 이렇게 많어? 세탁소인가? 아무래도 버려지는 패브릭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네. 예, 제가 요즘 또 일회용품을 줄이고 이렇게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데, 네. 아니 그런데 또 요즘은 에코백을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이것도 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너무 많이 나눠주는 게 사실이고요. 네, 낭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에코백을 뭐 버려지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현수막이나 이렇게 청바지, 기증해주신 청바지로 저는 이렇게 나만의 에코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네, 나한테 맞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너무 좋죠. 광고나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현수막이 일회용품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요. 그 쓰임을 다하고 나면 버려지는 현수막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생각보다 버려지는 현수막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가방이 너무 예쁩니다. 보니까 겉에는 청바지로 만든 것 같고 안에는 현수막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이 현수막 같은 경우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맞아요. 한 해에 500만 장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재활용이나 재활용 되는 거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 현수막이 문제가 이거를 태워서 없애서 소각하면은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 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아, 있을까요? 그럼요. 만들어 볼 수 있죠. 네. 대부분의 현수막은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 염화 비닐로 만들어집니다. 이 재료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연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요. 또 잘못된 방식으로 소각할 경우 유해 물질 방출의 위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다 보니 불법 폐기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튼튼한 데다 방수 기능이 있는 현수막은 에코백으로 재활용하기에 제격. 거기에 버려지는 청바지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죠. 현수막을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재봉틀로 지금 이렇게 또 받고 계시는데 어떤 과정인 거예요, 지금? 네, 요거는 청바지 에코백 안감으로 현수막을 사용하는 안감 부분입니다. 현수막으로 안감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재봉틀 도전을 해봤는데 초보자가 하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또 환경과 또 이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에코리더라고 환경 강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여기 청주 세월용 시민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시민 공예가를 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성 과정을 듣고 수료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세월용 공예가 협의회 회장이 됐습니다. 아, 네. 회장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예. 5년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이용해 에코백을 만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린트된 부분을 안쪽으로 하는 것인데요. 염료가 묻어나와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감 중에서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바지의 주머니 부분을 활용하면 에코백의 쓰임새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살짝 참여한 현수막 에코백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책을 몇 권을 넣어도 끄떡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보여요, 정말. 현수막으로 그러면은 좀 가방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많죠.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 이렇게 요거는 카드도 되고 명함도 넣을 수 있는 명함 지갑이에요. 오. 네. 되게 얇고 요거는 파우치예요. 아, 파우치인데 이것도 안감을 제가 역시 현수막으로 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의 놀라운 변신, 플라스틱도 현수막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전혀 다른 쓰임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그저 버려지도록 둘 것이 아니라 나만의 쓰임새를 찾아 재활용해보는 것. 지구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지구를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 네.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것 아주 좋은 대안인데요. 맞습니다. 이 쓰레기를 최대한 적게 만들고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활용도 중요한데요. 자화상처럼 공예품을 만들어도 좋고요. 또 에코백처럼 생활용품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재활용 방법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건강한 지구를 위한 실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